관서별곡 기봉 백광홍. 관서별곡은 1555년 백광홍이 지은 기행가사입니다. 지은이가 평안도 평사가 되었을 때 그곳의 자연 풍물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기행가사의 효시로 작자의 문집 기봉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25년 뒤에 정철은 관동별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철의 관동별곡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관서별곡은 생소합니다. 한동안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은이가 누구인지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서별곡은 유일하게 국문으로 쓴 작품인데요. 저도 관동별곡은 고등학교 고전 시간에 많이 알고 있었으나 관서별곡은 학창시절에 구경하지도 못한 작품이어서 이번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백광홍의 스승은 이향인데요. 이향은 백광홍의 재주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백광홍이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자 너무나 애석해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백광홍은 순조 8년 1808년에 고향인 장흥의 기양사에 배양됐다고 합니다. 1522년에 출생하여 1556년에 절한 백광홍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며 원문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관서별곡 기봉집 제4권 관서별곡 의류 공의평안평사. 관서별곡 을묘년에 공이 평안도의 병마사가 되어 을묘년은 1555년이 되겠습니다. 연력관방 제척요속. 연력관방, 관방, 국경지방을 지키고 점검하고 검열하며 채척요속, 민간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채척, 수집하며 척자는 주울 척입니다. 주워 모으다. 작관서곡, 관서별곡을 짓다. 이서애군녀 변지충. 임금을 생각하고 변방에 충성심을 담아내었다. 서는 나른한 글자로 느슨할 화해하다, 풀다 또는 너그러워지다의 뜻이 있는데 작자의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서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실세. 관서명승지로 왕명으로 보내심에 행장을 다스리니 칼 한납뿐이로다. 칼 한 자루뿐이로다. 연조문 내달아 모화곡에 넘어드니. 여기서 연조문은 현 독립문 자리에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는데요. 후에 영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화곡에는 지금 서대문 현조동에 형제동으로 넘어가던 고개로 사연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기심이 빠르거니. 기심은 여기서 임지로 부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백광홍은 평안도 안주에 위치한 평안보 병영의 병마평사로 임명되어
부임지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 평안도 안주로 임명되어 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사념하랴, 고향 생각하랴, 고향을 생각하겠는가? 벽제에 말 가라 임진의 배 건너. 벽제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임진강, 배를 타고 건넜겠지요. 천수원에 돌아더니 천수원의 물 숫자는 목숨 숫자로 써야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장당군 진서면 천수사 부근에 있던 당시의 여군입니다. 송경은 고국이라 많을 때도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송경은 개성이고 많을 때는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의 고려시대 왕궁지라고 합니다. 황강은 전장이라, 황강은 전쟁터라. 황강은 황해도 황주이고 전장은 황건적의 무리들이 휩쓸어던 곳이어서 전쟁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형극이 지었도다. 형극 하시던 불이 우고졌다. 기편을 다시 빠와 말채찍을 뽑아내요. 구연을 넘어더니 구연은 황해도 금천면 고동명 지역입니다. 생양관 기슭에 버들조차 푸르렀다. 생양관 기슭에 버들마저 푸르구나. 생황관은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던 여군입니다. 감송정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감송정은 평양 대동강가에 있는 제송정이라고 합니다. 심리파광과 심리의 강물결, 말중 연륜한 안개 사이로 버드나무 가지가 겹겹이 쌓인 상하의 어리였다. 춘풍이 혼사하여 화선을 빗기 보니 봄바람 요란스럽게 꽃배에 빗겨보니 화선은 그림 같은 배입니다. 녹이홍상 빗게 앉아. 녹이홍상,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귀생들도 태웠습니다. 섬섬옥수로 녹기금 니에며 곱고 가는 흰 손으로 사마상여가 타던 검은고를 이어타며 호치 단순으로 채령곡을 부라니 희고 깨끗한 이와 연지를 바른 여자의 입술로 중국 양나라 때 강남에서 유행한 채령곡을 부르노니 태을 지닌이 연엽주 타고 하늘에 있는 신선들이 연잎배를 흘려 타고 옥화소로 날이 난다. 옥화소로 내리는 듯 설매라 왕사 미고 한 달. 설마하고 왕사 미고. 왕사 미고는 임금을 위해 하는 나랏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인데요. 나랏일이 바쁘다는 뜻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끝나지 않아 풍경에 의하리. 이 풍경을 어찌할꼬? 이 두 구절이 좀 난해한 표현인데요. 나랏일도 봐야 되고 풍경도 구경해야 되는데 풍경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정 돌아들어 부병루에 올라가니 영관정과 부병루는 대동강 가에 있는 정자와 누각입니다. 능라도 방초와 금수산 연화는 금수산 봉경치는 능라도는 평양 대동강 안의 섬이고
금소산은 평양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봄빛을 자랑한다. 봄빛을 자랑한다. 천년기양의 태평문물은 천년기양, 천년 동안의 기양은 여기서 기양은 고대 기자조선의 수도였는데 여기에서 붙여진 또 다른 평양에 대한 이름입니다. 기양, 기자조선과 평양. 어제론 듯 하다마는, 어제인 듯 하다마는 풍월루에 꿈 깨어 칠성문에 돌아더니. 풍월루는 대동강 가에 있는 누각이고 칠성문은 평양 내성에 있는 북문이라고 합니다. 세마태 홍예. 세마태는 작은 말의 짐발인데요.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말에 홍이, 붉은 옷을 입은 관리. 홍이는 무관들이 입던 공복으로 곧 병마평사인 백광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자 자신입니다. 객흥이 어떠하뇨? 나그네의 흥이 어떠합니까? 여기까지는 평양의 풍경과 문물을 유람하고 노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대도 많하고 산수도 하건만한, 누각도 많이 있고 산수도 많건만은 백상루에 올라앉아 청천강 바라보니. 백상루는 관서 8경의 하나인데요. 평남 안주군 청천강 가에 있는 누각입니다. 3차 형세난 장암도 끝이 없다, 가히 없다. 3차는 세 개의 비녀인데요. 세 비녀를 꽂은 형세에 장암도 끝이 없다. 무한하구나. 하물며 결승정 나려와. 결승정은 평북 영병군에 있는 청천강 가에 있던 누각입니다. 철옹성 돌아더니, 철옹성에 돌아 들어가니. 여는 분첩은, 여는 잇따른 구름 속에 분첩, 석회를 발라 펼쳐진 삼각희는 백리에 버려있고 백리에 펼쳐있고 천설 중강은 사면에 비꼈도다. 천설, 하늘이 만든 중강, 중강은 첩첩 쌓인 매산, 사면에 비꼈도다. 동서남북 사방에 비껴있도다. 사방 거진과, 사방에 널려있는 거진들과, 거진은 절제사와 첨절제사가 지키던 진영이라고 합니다. 일국 웅관이, 일국 한나라의 웅관, 웅장한 결관들이 팔도에 이르러다. 조선 팔도 우두머리 되었도다. 여기까지는 안주 주변의 풍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온에 꽃피고 백꽃 핀 동산에 꽃이 피고 두 개나 못 따진 채 두 개나 꽃이 지지 않고 남아있는 영중이 무사커늘 관아의 일이었거늘 산수를 보랴 하야.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술을 실고 올라가니. 약산동대는 영변약산에 있는 누대입니다. 안저운천이, 눈아래 펼쳐진 구름 낀 하늘. 일망의 무제로다. 바라보니 무제로다. 끝이 없도다. 백두산 내린물이 향로봉 감도라. 백두산 내린물이 묘황산 봉우리에 감돌아서 천리를 빗기 흘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반의 굴곡 굽이굽이 빙 돌아서 흘러 내려 노령이 꼬리치고
해문으로 드러난다. 바다의 통로로 들어가는 듯. 형승도 가히 없다. 풍경인달 안 입어랴. 풍경도 끝이 없구나. 이 어찌 안 입을 수가 있겠는가. 작약선하와 작자는 너그러울 작자인데요. 여기에서는 몸이 가냘프고 맵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약한 모양, 가냘프고 맵시 있는 모양을 얘기하고 상냥하고 예쁜 모양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선아, 아름다운 선녀들과 선녀옥빈이, 선녀는 몸맵시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옥빈은 옥빈 홍안의 준말인데요. 예쁜 긴 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생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금단장하고 선녀가 짠 비단 옷이 웅금인데요. 구름무늬 비단 옷을 곱게 입고 좌우에 좌우로 벌려 서서 검은고 가야고 봉생연관을, 봉생은 봉황이 조각된 생황을 말하고 용관은 용이 조각된 피리입니다. 브라거니 니에거니 하는 양은, 불거니 이거니 하는 양은, 하는 모습은 주모광 요대상의 서왕모 만나. 주모광 요대는 중국 주나라의 모광이 축조하여 미인여들과 놀던 곳이라고 합니다. 서왕모 만나. 서왕모는 중국 검은고의 곡조 이름입니다. 백운곡을 불안한다. 부르는 듯. 서산에 해지고 동령의 달을 안고. 동쪽에 달이 떴군요. 녹빈 운하니 푸른 빛에 윤기 나는 머릿결을 뽐내며, 또 녹빈 운하는 검은 머리에 아름답고 젊은 여자의 얼굴을 뜻합니다. 반암 교태하고 반쯤 교태를 머금고 잔 받드는 양은, 잔 받드는 모습은,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술잔도 받들어 술도 마시는 모습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가물을 즐기고 흥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풍광까지 수려해 정말 금상첨화 같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포선녀 양대에 내려와. 낙포선녀가 양대에 내려와. 낙포선녀. 낙포는 중국 낙수가 있는 곳이고, 선녀는 선녀 복비로 물에 빠져 수신이 되었다는 복희시의 딸입니다. 양대. 양대는 중국 사천성 무사년에 있는 양대산 꼭대기인데요. 초의 왕이 꿈속에서 무산의 여신과 만나 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초왕을 놀래난다. 초왕을 놀래키는 듯. 이 경도 좋거니와 이 경치도 좋거니와 원료인달 잊을소냐. 원료는 먼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변방을 지키는 병마 평사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광홍 작자 자신의 앞으로 마주할
근심 걱정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는 약산 동대에서 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당 소백과 세류 장군이, 감당 소백은 감당나무 밑에서 쉬었다는 소공을 얘기하는데요. 소공이 촌락을 돌며 백성들의 소원을 재판하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감당나무 밑에서 잤으므로 백성들이 그 덕을 흠모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류 장군은 한나라 무제의 장수인 주화부인데요. 적과 맞서기에 세류라는 곳에 진을 펼쳤는데 거느렸던 병사들의 규율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곧 군기를 엄히 다스린다는 명장으로 한의 주화부 장군을 얘기합니다. 일시에 동행하여 강변으로 순하하니, 이 부분도 난해한 부분인데요. 병마절도사를 세류 장군으로, 자신을 소백으로 각각 비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황옥절과 엉건용기난,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황황,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옥절, 옥절은 관직을 받을 때 받던 옥으로 만든 증표인데요. 부절 혹은 쉼표라고 합니다. 엉건용기, 엉건은 가장 난해한 단어로 성대한 모양 혹은 거드름 피우며 거만할 때 엉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높은 모양으로 용기, 용을 그린 장군의 깃발, 그러므로 빛이 나는 옥절과 높이 솟은 장군의 깃발은 의역해서 높이 솟은 사기충천한 장군의 용기와 기백은 장천을 비끼지나 벽산을 떨쳐간다. 넓은 하늘을 비껴 지나가고 푸른 산을 떨쳐나간다. 도남을 넘어들어 백옥에 올라앉아. 도남은 평안북도 박천군에 있던 고을 이름이고, 백옥에는 평북 선천군에 있는 고개의 이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 고개. 설안제 뒤에 두고 장백산 구어보니, 여기서 설안제는 평북 박천군과 평남 안주군 경계에 있는 고개로서 설안령입니다. 장백산은 평북 영병군에 있는 고장백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강복관은 거듭되는 봉오리들과 겹겹이 걸쳐있는 관문들은 갈수록 어렵도다. 여기까지는 변경과 진영들을 순시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백이중관과 천리건각도. 백이중관은 진나라 변경에 세웠던 102개의 관문이고, 천리건각은 중국 장안에서 변경인 촉으로 가는 험준한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던디오. 이렇게 험했는가? 팔만 비운한 개도 전행하고. 팔만 비유. 비유는 번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공과 비슷하다고 하는 맹수라고 합니다. 비는 수컷이고 휴는 암컷인데, 병사들의 용맹함을 표현하는 말로 의인법을 썼습니다. 개도 전행하고 악기를 열어 제치고 악기를 원히 뚫고 삼천철기는 옹우분등하니,
삼천의 철각 기병은 뒤에서 옹이하고 뛰어오르니 호인 불악이 망풍을 투항하야 오랑캐 마을들이 우러르며 투항한다. 여기서 망풍은 풍채를 우러러 본다 혹은 명망을 듣고 우러러 바란다. 이로써 오랑캐들도 우리의 진영을 보고 부러워하여 항복하는 경우도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두산 날인물에 일진도 없었도다. 백두산 내리는 물에 진 하나도 없구나. 장강이 천참인달. 긴 강이 천혜의 천연적으로 생성된 요새인들. 지리로 혼자 하며 지리 지세가 이롭다고 혼자 할 수 있으며 사마 정강한들 사마 병사와 말들 병사와 말들이 아무리 강한들 인하 없이 하올서냐 인하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시평 무사함도 성인지화로다. 지금의 무사함도 평안함도 임금님의 가마로다. 이렇듯 변경과 진영을 순시하고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효화도 쉬이가고 산수도 한가할제. 소화는 늙은이로서 젊은이처럼 빛나는 얼굴로 젊은 때를 이야기할 수 있고 봄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휴화도 쉬이가고 산수도 한가할제. 아니 놀고 의할리 아니 놀고 의할리 노세 젊어서 놀세. 젊어서 놀자의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소황정에 백구며 압록강 내리저. 소황정은 오랑캐의 항복을 받아내는 정자인데 장소는 미상입니다. 영강열진은 장기 보듯 하였거늘. 영강열진, 강에 잇따라 나열된 진. 장기 보듯 하였거늘, 장기알 펴듯 하였거늘. 호지 산천을 역력히 지내보니. 호지, 오랑캐 땅 산천을 지나고 보니 황성은 언제 쌓여 황제묘난 네 무덤고. 황성은 언제 쌓였으며 황제묘난 네 무덤인가. 여기서 황제묘는 송나라 때 희종이 금나라에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묻힌 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감고흥이하야. 옛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일어나는구나. 잔 고쳐보라, 잔 다시 보라. 비파고 날이 저 파저강 건너가니. 비파곳은 압록강 하구인 것 같고요. 파저강은 중국 쪽에 있는 압록강의 지류입니다. 파저강까지 건너갔더니 층암 절벽 보기도 좋도다. 층층한 바위 절벽 보기에 좋구나. 구룡소 배를 메고 통군정 올라가니. 구룡소는 평안북도 압록강 가인 듯 하고요. 통군정은 평북 의주군에 있는 정자로서 관서 8경의 하나입니다. 통군정 올라가니. 대왕은 장려하야. 대황. 대는 누대이고 황은 해자황입니다. 웅장하구나. 침이 하지교로다. 오랑캐와 중국 사이를 가로막는 듯하고, 즉 다시 말해 오랑캐와 중국 사이를 임해 있고 접해 있고
참고로 치미하지교는 당나라 시인 왕발의 등왕각서에도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풍류를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서를 유람하고 느낀 감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재향이 어디매요? 황제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 봉황성 가깝도다. 봉황성은 옛 고구려 땅인데요. 만주 여령성에 있습니다. 서기하리이시면 서쪽으로 가는 이가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북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는 사신이 있다면은 호음이나 보내고죠. 호음, 좋은 소식이나 보내야겠는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변방의 방비가 튼튼하다는 정가를 보내려고 천배에 대치하여 천잔어술에 크게 취해서 무술을 떠치니, 무술은 소매를 춤추듯이 휘젓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옷소매 떨치며 춤추노니 박모한천의 고적성이 지적인다. 박모해질녘 한천 차가운 하늘에 북과 비리소리가 지적인다, 들린다. 청구지형하고 흥진비례하니 하늘이 넓고 멀며 흥이 다해 슬픔이 온다. 이따위 어둠에요. 이 땅이 어디인가. 사친객륜한 절로 흘러 모르메라. 사친객루, 부모님 생각에 흘리는 나그네의 눈물. 절로 흘러 모르메라. 절로 흘러서 모르는구나. 서변을 다 보고, 서쪽 변방을 다 보고, 반패 환영, 반패 깃발을 되돌리고 환영, 가명으로 돌아오니 장부 흉금이 적으나 하리로다. 장부의 흉금이 조금은 나아지리라. 설매라 화표주 천년학인들. 화표주는 촛대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묘 입구에 세워져 있는 돌기둥입니다. 화표주 천년학인들. 천년학은 그 유명한 한나라의 정영이의 고사인데요. 신선이 되어서 천년 후에 학으로 변해 고향의 무덤 앞의 화표주에 앉았는데, 산천은 그대로였으나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으로 한나라 고사를 인용하였습니다. 날 같으니 또 보았난다. 나 같으니 또 보았는가. 어느 제 형승을 기록하여, 어느 때 뛰어난 풍경을 기록하여 구중천의 사로려. 대궐에 계신 임금님께 아뢰겠는가. 미구 머지않아 상달천문하리라. 대궐 임금님께 아뢰리라. 이렇게 관서 별곡이 끝나는데요. 500년 전에 우리 선인이 남긴 글을 500년 후에 제가 살펴볼 수 있다는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아울러 난해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신영산 선생님의 주석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